밤 11시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 집안에서 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흰 상 위에는 한 남자의 영정 사진 그리고 오래된 축구공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 공은 아버지가 가장 미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년 그 공을 닦으며 눈물 찢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아들, 3대 독자로 태어나 가문의 자랑이었던 그 아이는 왜 이 세상에 남지 못했을까요? 세상이 그를 망쳤다고 믿던 부모는 결국 한 가지 사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를 망친 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박정수와 윤말순 부부에게는 이미 두 딸이 있었다. 첫째 현정이는 조용하고 성실했고 둘째 현미는 밝고 영리했다. 두 딸 모두 부모의 자랑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다. 아들은 언제 나올 거냐? 시댁 식구들의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압박이었으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돌아오는 그 질문은 김말순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딸만 둘 낳고 뭐 하는 거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 시누이들의 비아냥거리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말순을 짓눌렀다. 남편 정수는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그 역시 집안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장남으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곧 가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 번째 임신을 했을 때 말순은 두려웠다.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밤마다 기도했다. 절에도 가고 점집에도 갔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제발 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1992년 봄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그 한마디에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고 정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병실 복도는 마치 잔치 분위기였다. 이제 됐다. 우리 집안대가 끊기지 않았어. 정수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사람들은 축하했고 떡을 돌렸으며 아들의 탄생을 온 동네에 알렸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두 딸은 어떤 기분일까? 이제 겨우 세상에 나온 이 작은 생명은 앞으로 어떤 무게를 짊어지게 될까? 말순은 갓난아기를 안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저 아이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문의 희망, 집안의 기둥,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현우야. 정수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빛날 현, 뛰어날 우.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이미 기대가, 의무가, 명령이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온 집안이 들썩였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음식이 차려졌으며 아기 현우는 수많은 어른들의 손을 거쳐갔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 보내야지. 박씨 집안에 드디어 훌륭한 대학자가 나오겠어.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어른들은 이미 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할까?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꿀까?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날 밤 말순은 잠든 현우를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내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구나. 하지만 그 미안함은 곧 다짐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돼.
훌륭하게 키워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돼. 그럼 이 아이도 행복할 거야. 말수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렇게 박현우의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놓여 있었다. 가문의 기대, 부모의 염원, 친척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아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현우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자신의 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실 한쪽 구석, 두 딸 현정이와 현미는 동생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극의 씨앗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 현우는 운동장에서 가장 행복했다. 방과 후면 친구들과 운동장에 남아 축구를 했다. 공을 차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자유로웠다. 숨이 차도록 뛰고 땀이 흥건히 젖어도 개의치 않았다. 골을 넣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성, 친구들과 부딪히며 웃던 그 시간들. 현우에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다. 현우야, 너 진짜 잘한다. 나중에 축구선수 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현우는 환하게 웃었다. 축구선수?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TV에서 본 축구선수들처럼 넓은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골을 넣는 상상을 했다. 그 꿈은 현우를 더욱 운동장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현우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했다. 아빠, 나 축구 배우고 싶어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녁 식탁에서였다. 현우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정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축구? 축구는 무슨 축구야? 저 축구 정말 좋아해요. 코치 선생님도 제가 재능이 있대요. 축구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우야. 넌 공부를 해야 해. 축구 같은 건 취미로만 하는 거야.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하지만 아빠, 저는. 말 끝! 정수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현우야, 아빠 말 잘 들어. 너는 이 집안의 아들이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해. 그게 내 역할이야. 축구는 시간 낭비고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 말수는 안타까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건 너무 불안정한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현우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자신의 꿈은 시간 낭비인 걸까? 다음 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불렀다. 현우야, 빨리 와. 우리 팀이야.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 오늘은 학원 가야 해. 에이, 학원은 내일 가지 뭐. 아니야. 나 이제 축구 못해. 아빠가 공부하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섰다. 운동장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공 차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자신의 방 구석에 축구공을 던져버렸다. 축구화는 신발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가 사준 문제집이 높이 쌓여 있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현우는 연필을 쥐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더 이상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다. 방과 후면 곧바로 학원으로 향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주말에는 과학실험 교실과 한자 학원. 현우의 하루는 빼곡하게 채워졌다. 구석에 던져진 축구공은 점점 먼지를 뒤집었었다. 한때 빛나던 공의 표면은 흐릿해졌고 바람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축구화는 신발장 깊은 곳에서 잊혀졌다. 현우의 얼굴에서도 빛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해맑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까지 문제집을 풀고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갔다. 시험 기간이면 밤을 새웠다. 성적표에 전교 10등이라고 찍혔을 때 아버지는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믿었다,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웃지 않았다.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칭찬을 들어도 그의 마음속 어딘가는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말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곤 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현우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이게 맞는 걸까? 말수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가 두려웠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잠결에 꿈을 꾸었다. 넓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공을 차는 꿈. 친구들과 웃으며 골을 넣는 꿈. 꿈속에서 현우는 행복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 놓인 축구공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 쌓인 그 공은 마치 잊혀진 현우 자신의 모습 같았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문제집을 펼쳤다. 그날 이후 현우는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축구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았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꿈을 빼앗긴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자라게 될지. 어느덧 25살의 현우는 부모가 그토록 원하던 길을 걸었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입사 동기 200명 중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이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 정수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우리 현우 대기업 들어갔어. 그것도 정규직으로. 자랑스러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껴안았다. 고생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하지만 현우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입사 후 현우는 성실하게 일했다. 아니, 성실함을 넘어 자신을 갈아 넣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회사로 나갔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을 새우기도 했다. 상사들은 현우를 칭찬했다. 박 대리, 자네 정말 성실하네. 이 일은 자네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동료들은 부러워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일만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현우가 행복한지,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현우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낡은 축구공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 그 소년이 자신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회사 창문 밖을 보면 가끔 축구장이 보였다. 점심시간이면 젊은 직장인들이 나와서 공을 찼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현우의 가슴 한구석이 저렸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지?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채워야 할 보고서, 참석해야 할 회의. 현우의 일상은 그것들로 빼곡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야,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냐? 네, 아빠.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친척들도 다 부러워하더라. 박신의 아들 정말 잘 됐다고. 전화를 끊고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퇴근길, 현우는 스포츠용품 매장 앞을 지나쳤다. 쇼윈도에 축구공과 축구화가 진열되어 있었다. 발걸음이 멈췄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다른 길을 왔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가? 침대 밑 오래전에 쑤셔 넣어둔 상자 하나가 있었다. 현우는 그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다. 안에는 낡은 축구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한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신발. 운동장을 누비며 꿈을 꾸던 시절의 유일한 증거. 현우는 그 축구화를 꺼내 들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웃으며 골을 넣던 순간. 땀 흘리며 행복해하던 자신.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다. 현우는 축구화를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마치 과거를 묻어버리듯. 회사 생활은 계속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다. 연봉도 올랐다. 통장 잔고도 늘어났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다. 새벽에 잠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회사에 가는 게 두려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웃지 못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누군가 박대리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어느 주말 현우는 우연히 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다. TV에서 중계되는 프로 축구 경기.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저렇게 뛰고 싶었는데. 29,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현우는 이미 지쳐 있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인정받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남들이 부러워했지만 자신은 자신이 불쌍했다. 책상 서랍 속 축구공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소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소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다. 10살 아버지가 축구를 그만두라고 했던 그날부터 현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 끝없이 솟아오른 빌딩들, 그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자신. 현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누구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방 안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무심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2020년 10월, 그날도 비가 내렸다. 차가운 가을비가 서울 하늘을 적시고 있었다. 저녁 6시, 어머니 말수는 저녁 준비를 하며 시계를 보았다. 현우는 보통 8시쯤 퇴근했다. 오늘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8시가 지나도 현우는 오지 않았다. 오늘 회식인가?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다. 여보, 현우한테 전화해봐요. 전화기가 꺼져 있대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정수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역시 같은 안내 멘트. 정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회사에 전화해 볼까요? 아니, 괜히 회사에 전화하면 애가 뭐라고 하겠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여전히 꺼져 있었다. 말순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여보, 이상해요. 회식이라도 연락은 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수도 이제는 불안해졌다. 그는 현우가 다니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야간 당직자가 받았다. 혹시 박현우 과장 계신가요? 아버지인데요. 아, 박현우 과장님이요? 오늘 오후 5시쯤 퇴근하셨는데요. 5시요? 그럼 벌써 5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를 끄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5시에 퇴근했다면 지금쯤 집에 도착했어야 했다. 교통체증을 감안해도 이상했다. 회사에서 5시에 퇴근했대. 근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정수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세요라고 했다. 그날 밤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말수는 거실을 오가며 계속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수는 현우가 자주 가는 카페, 식당,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아무도 현우를 본 사람이 없었다. 새벽 2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현관문을 열어보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다시 전화를 걸고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부부의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다. 현우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 초인종이 울렸다. 말순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현우야? 하지만 문을 열자 거기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순간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수가 급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박현우 씨 가족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은 조심스럽게 작은 투명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한강 다리 근처에서 발견된 유류품입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수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회사 출입증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현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젖은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낡은 축구화 한 켤레. 왜 축구화를? 왜 회사에서 퇴근하며 축구화를 가지고 나간 거지? 그리고 봉투 안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쪽지 한 장이었다.
젖어서 번진 글씨.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아빠, 엄마, 누나들. 죄송합니다. 더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현우야. 정수는 쪽지를 부여잡고 말을 잃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풀렸다. 봉투 속 축구화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 자신이 던져버리라고 했던 그 축구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정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쪽지를 다시 읽었다. 저는 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제가 되고 싶었다고? 그제야 깨달았다. 현우는 평생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사람, 가족이 기대하는 사람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내가 뭘 한 거야. 정수의 입술이 떨렸다. 말수는 축구화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오열했다. 새벽 빗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박현우라는 이름의 청년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그가 남긴 것은 젖은 쪽지 한 장과 낡은 축구화, 그리고 평생 채워지지 않을 부모의 후회였다. 비는 새벽 내내 내렸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정수는 쪽지를 꼭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닿을 곳이 없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 그날 밤 한 가족은 영원히 무너졌다. 2022년 가을, 현우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회색빛 하늘 아래 부부는 아들의 묘 앞에 섰다. 작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 박현우.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묘비 옆에는 낡은 축구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에 젖어 색이 바래고 표면이 거칠어진 그 공. 한때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물건. 하지만 이제는 매달 이곳을 찾을 때마다 가져오는 유일한 선물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현우야. 아빠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손에는 현우의 낡은 축구화가 들려 있었다. 1년 내내 손에서 놓지 못한 그 축구화. 정수는 묘비 앞에 흙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며들었다. 그 흙 아래에 아들이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정말이야. 내가 잘 되길 바랐고, 성공하길 바랐어. 그래서 공부하라고 했고, 좋은 대학 가라고 했고, 좋은 직장 다니라고 했어. 말이 끊겼다. 숨이 막혔다. 근데 그게 다 아빠 욕심이었구나. 아빠가 내 행복을 빼앗은 거였어.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1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온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빠는 내가 공 차는 걸 막았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못하게 했어. 그건 시간 낭비다. 공부해야 한다고 했지. 아빠는 그게 내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틀렸어. 아빠가 완전히 틀렸어. 내 꿈을 빼앗은 건 세상이 아니었어. 바로 아빠였어. 옆에서 말순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축구화를 가슴에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축구하고 싶어 한다는 거.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 눈물이 축구화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비겁했어. 아빠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내 편을 들어줬어도 너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말수는 축구화를 쓰다듬었다. 한 번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먼지만 쌓였던 그 신발. 엄마는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내 눈빛에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거든. 웃음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 근데 엄마는 모른 척 했어. 이게 내를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였어.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현우야. 정말 미안해. 정수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쪽지에 적혔던 문장이 떠올랐다. 저는 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 문장이 가슴을 도려냈다. 현우야, 넌 내가 되고 싶었구나. 넌 그냥 축구하는 박현우가 되고 싶었던 거지.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땀 흘리고 웃고 싶었던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근데 아빠는 그걸 빼앗았어. 박신의 아들, 대기업 다니는 아들, 성공한 아들로 만들려고만 했어. 넌 그냥 너 자신이 되고 싶었는데. 주먹으로 땅을 쳤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죽인 거야. 그 말과 함께 정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땅에 엎드려 오열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말순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아들의 묘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이 잦아들고 고요함만이 남았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묘비 옆에 놓인 축구공이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어 빛나고 있는 그 공. 현우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 뭔지.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였어. 내 꿈을 응원해주는 거였어. 내가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어. 말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했어. 우리가 원하는 길을 내게 강요했어. 우리 꿈을 내가 이루길 바랐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정수는 축구공을 집어들었다. 손으로 천천히 닦아냈다. 현우야,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땐 마음껏 공 차렴. 아빠가 응원할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되고. 그게 뭐든 아빠는 내 편이 될게. 말순도 축구화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내 행복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잠시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축구공이 살짝 굴러갔다. 마치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현우야, 너 지금 공 차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 그 하늘 어딘가에서 현우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현우야,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묘비 앞에서 축구공과 축구화 옆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비록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됐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현우야, 아빠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땐 새 축구공 가져올게. 말순도 일어서며 축구화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엄마도 자주 올게, 아들아. 너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 두 사람은 묘를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축구공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현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2023년 봄 현우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우의 방은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수는 매일 아침 그 방문 앞을 지나쳤다. 가끔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 돌아서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오랜만에 열리는 문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듯 떠다녔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현우가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날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일기장 한 권, 침대 위에는 개지 않은 이불, 벽에는 어릴 적 상장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전교 3등, 모범학생상, 학급회장, 부모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상들. 하지만 이제 그 상들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 말수는 책상 앞에 섰다. 일기장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현우의 마지막 글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말수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5일. 오늘도 회사에 갔다. 오늘도 일했다. 오늘도 웃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한다.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벌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다. 회사 가는 게 두렵다.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렵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인다. 정장을 입은 누군가. 그게 나인데 나 같지가 않다. 나는 대체 누구지?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게 된 걸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글은 계속 이어졌다. 오늘 퇴근길에 스포츠용품 가게를 지나갔다. 쇼윈도에 축구공이 있었다.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 차던 시간.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언제부터 나는 저 공을 놓아버린 걸까? 아, 맞다. 아빠가 그만두라고 했을 때부터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 안다.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도 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다. 나는 그냥 공 차고 싶었을 뿐인데. 말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현우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정수가 들어왔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정수는 말없이 아내 옆에 섰다. 일기장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 글이 나타났다. 언젠가 마음껏 뛰어보고 싶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공 차고 싶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웃고 싶다. 그게 내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 처음부터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아빠, 엄마. 나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현우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말수는 남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아래 먼지 쌓인 구석에 뭔가가 보였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꺼냈다. 낡은 축구공. 한때 현우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그 공. 공의 표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색이 바래 있었다. 정수는 소매로 공을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현우야, 아빠가 이걸 빼앗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순도 함께 공을 닦았다. 부부는 말없이 공을 닦아냈다. 먼지가 걷히자 공의 본래 색깔이 드러났다. 하얀색과 검은색의 오각형 무늬. 이 공 기억나요? 현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거. 기억하지? 그때 현우 얼마나 좋아했는데. 정수는 공을 가슴에 안았다. 그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빛이 책상을, 침대를, 그리고 부부가 안고 있는 축구공을 비췄다. 공이 햇살에 반짝였다. 말수는 그 빛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정수도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 방에,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이 공간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현우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괜찮다고.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말라고.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축구공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현우야, 아빠가 이제 알았어. 정수는 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였어. 내 꿈을 지켜주는 거였어. 내가 너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 말순도 남편 옆에 섰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정수는 축구공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햇살이 공을 비추며 반짝였다. 현우야, 이 공은 여기 두고 갈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이곳에. 말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꿈을 기억할게. 평생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상장들, 책상, 침대, 그리고 햇살에 빛나는 축구공. 이 모든 것이 현우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흔적들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을 것이었다. 가요. 현우도 우리가 계속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가요. 부부는 천천히 방을 나섰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햇살이 가득한 방, 빛나는 축구공, 그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현우의 기억. 안녕, 현우야. 사랑한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따뜻함도 함께 남아 있었다. 그리고 부부는 알았다. 비록 현우는 떠났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 꿈을 기억하는 한 현우는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2023년 가을 해질녘 노부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노을빛이 운동장을 물들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정수의 무릎 위에는 다른 축구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현우의 축구화. 이제는 이 신발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여보, 저 아이들 좀 봐요. 말순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렇게 행복해 보여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다.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하고 넘어져도 웃으며 일어났다. 그 모습 속에서 정수는 어린 현우를 보았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 소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던 그 미소.
현우도 저랬었지. 그랬죠. 우리가 그걸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때 두 딸 현정과 현미가 멀리서 걸어왔다. 이제 어른이 된 딸들. 그들도 부모 곁에 조용히 앉았다.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우야, 아빠는 이제야 알았어.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부모가 됐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이 널 망친 게 아니었어. 우리가 널 망쳤어.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현정과 현미도 부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석양이 점점 깊어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공을 차고 있었다. 그 속에서 현우의 꿈이 이어지고 있었다. 비록 현우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 아이들의 발끝에서 그 꿈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수는 축구화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현우야, 저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렴. 이제는 자유롭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운동장에 불빛이 켜지며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일어섰다. 사랑은 때로 이름을 바꾼 채 찾아옵니다. 기대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저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두는 것.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꿈을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의 불빛이 되어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